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 때 이 값을 볼 때 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좌로 탈을 넣고 우로 탈을 넣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 네. 바람의 영향, 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값을 보고 곧 바로 탈을 일부러 그렇게 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고 네. 그 자체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1탄에서는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이나 가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탈을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그렇게 꺾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다시 또 아마추어가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졌나 네. 감탄할 정도의 자료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김지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론을 직접 받기도 하고 메일로 받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론가 그러니까 해양 관련 교수님과 또 실전에서의 실무를 하는 선장님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론가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 부분은 네. 하는 검증을 받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배를 몰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선장님이 그럼 선장님이래 내가 머릿속에 선장이라고 생각되나봐. 감독. 예. 감독님 그러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곳에서 연락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연락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사실 주로 검증 좀 해보자. 다시? 예, 그래갖고 막 이분 만나고 저 하다 보니까 막 지방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에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보여달라. 검증을 좀 제대로 해보자. 혹시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와, 수고했다고? 그러시진 않고요. 사실 아마추어가 예. 이 전문가의 영역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 되거든요. 네. 넌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실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보완이라든가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같이 해보자. 네, 같이 해보자기보다는 이건 이게 가르침을 맞고, 주겠다? 네, 가르침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어떻게 탈을 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보강이 더 됐습니다.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 예. 자, 그럼 화씨 134도. 이건 뭡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조류 영향에 따른 HDG와 그러니까 선수값과 코스 데이터, 트랙이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HDG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뱃머리가 가르치는 방향. COG는 배 전체가 움직이는 궤적. 예.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배가 지그재그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틀어서 획 넘어졌구만.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예. 배는 똑바로 갔어도 조류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갔더니 코스는 지그재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1, 2도씩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배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조류가 옆에서 음. 입쪽으로 흐르면 배가 진행 방향하고 90도로 물결이 많이 흐른다면 배가 떠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다소 간의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도 만나고 자료도 있었는데 저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날 그 당시 4월 16일 8시 때
데이터가 있어요. 유속이 초당 몇 미터 했나. 여길 보면 사고 지점에서의 당일날 조류 속도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인데요. 데이터를 써놨는데 8시를 보면 0.2ms가 나오거든요. 초당 0.2, 0.4노트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사고가 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9시 때 조금 세져서 0.87ms, 1.7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렇게 헤딩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배를 심하게 흔들 정도면 어떤 항해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 유속이 4노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를 딱 보시면 0.4라든가 1.7이 4노트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그 당시 배를 탔던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가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1, 2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캐닝 그 값의 차이가 5도 이상씩 나고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알아듣기 힘든 그래프잖아요, 벌써. 뭐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한번 나왔던 그래프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수부 국회에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 파란색이 거죠? 지금 네.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사님들은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예. 이 표를 읽는 법을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8시 44분 때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서 흔들리는 걸 수 있죠. 1도 예. 차이니까. 예.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네.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 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부 헤딩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이거 둘 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예,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고 HDG 값만 손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G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무 값을. 예.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번에 제가 S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대로 정부 데이터에도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예, 네. S라인 보이시죠? 네. S라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다가 좌로 돌았다가 134까지 돌았다가 우로 확 꺾은 거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근데 보여주고 이상한 있습니다. 점은요? 이상한 점은 이제 헤딩 값인데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래프로 보고 나니까 저도 더욱 명확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걸 딱 보시더니 멍하니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가. 그 속마음은 제가 알 길이 없겠지만 네.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서 따로 놀잖아요. 서로 갑자기. 여기. 예, 여기서부터 막 아.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혼을 한 것처럼 막 분리돼서 가잖아요. 네. 원래 같이 가야 돼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가고 나면 그 궤적을 그대로 이 COG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궤적을 분리다가 아예 나중에 가면 46분 때 그때쯤에 가면 아예 분리가 돼버리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분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45분 때, 44분에서 45분 때를 보시면 요 구간이요. 예, 잘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급격해요. COG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보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가 변합니다. 요 각도. 그러니까 요 6초간 각도가 130도에서 131도에서 135도로 4도가 변합니다. 6초간 4도가 변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네. COG 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6초간 4도가 변했다. 실제 간 GPS의 각도가 실제로 6초간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뭐 대단해 하는지 모르지만 네. 배를 운항하신 분들은 이게 급한 그 각도입니다. 바로 뒷 데이터를 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네, 감을 잡으시라고 6초의 4도가 어떤 정도의 회전 속도인지를 보시라고 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이게 TV에서 뭐 쌍둥이배 그러는데 자매배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작아요. 동생배처럼. 근데 6,000톤급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배를 만들어 놓고 전타 성능 테스트라는 걸 한대요. 전타라는 건 자동차를 치면 핸들을 풀로 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듯이 딱 만들어 놓고 핸들을 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고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가 그걸 견디는가. 그 재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 배의 특성상 그 관성의 힘이 많이 작용했더니 이 자동차와는 달리 핸들을 딱 꺾는다고 해서 딱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수님도 그 유체이기 때문에 얘가 가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전타를 넣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는 더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동안 이만큼은. 예, 거기서 보시면 한 15.8초라고 나오는데 16초에 보시면 16초 후에 5도밖에 안 꺾여요. 소위 말해서 핸들을 풀로 꺾어도 16초 후에 5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16초 후에 그 자매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자매배의 기준으로 16초가 지난 후에 겨우 5도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의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물론 있죠.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있죠. 여기 네. 보시면 이 전제 조건이 14.5노트예요. 네. 14.5노트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세월호는 이것보다는 약간 선회 승력이 더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다고요? 보는 능력이. 예, 도는 네. 능력이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평균 1초에 얘가 낼 수 있는 그 14.5노트의 속력에서 네. 1초당 1도 돈다. 이게 내는 평균 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이것보다 거의 얘가 1초당 1.8도 또는 뭐 만제시에 발표를 보니까 한 2도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도, 5도 도는 게 네. 배를 핸들을 완전히 꺾었을 때도 16초 만에 5도가 꺾일 정도니까 네. 4도, 5도를 돌리는 건 굉장히 탈을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6초의 4도는 전문가들한테 이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공통 얘기냐면 미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탈을 왜냐하면 배는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을 미리 넣어놔야지 느림보처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 구간부터 43분부터 45분 사이에 6초간 4도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6초간 4도가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쌍둥이 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속도에서 배 핸들이라고 해당되는 탈을 풀리 다 꺾었을 때 네. 16초 후에 5도가 변한다. 왜냐? 배는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초간 4도씩이나 변했다는 것은 16초간 5도가 변한 건데, 완전히 꺾었을 때. 적어도 이 배가, 세월호가 15도 정도 이상을 탈을 꺾고 그것도 미리 꺾었어야 한다. 네. 미리. 빨간 점에 있는 지점부터. 네. 그러니까 이 배는 요 COG 값을 보자면 의도적으로 미리 15도 이상을 이때까지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10도 이상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그 선원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미리 15도 이상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이 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5도 이상을 배를 꺾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COG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 HDG 값, 배 손수 값도 배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코스를 그렸으니까 손수 값도 당연히 급격하게 뱃머리의 각도 값도 변했어야 할 텐데 뱃머리 값은 이상하게도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따박따박 변한 걸로 나온다. 네. 10도 이상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지난 시간에도 의심을 가졌던 이 HDG 값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고 그 의혹이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잘 정리됐나요, 감독님? 예, 너무 잘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요. 예. 자, 이 값의 이제 요 구간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예. 네. 지그재그 구간에서 이제 S라인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곳인데요. 그 네. 구간에서 보시면 COG 값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그재그로 그렸는데 예. 좌회전으로 5.5도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 7도 정도로 와서 이 각차를 보면 한 1도, 1.4도 요 정도밖에 안 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우로 우회전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고 괜히 1편에서 제가 문예식 선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특별히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그런 의미 없는 좌로 갔다 우로 가서 다시 원래 각도로 돌아왔다. 의미가 없다. 이게 나왔는데 헤딩 값을 딱 보시면 헤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침을 해요. 그러니까 변침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137도 정도에서 140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헤딩이 위로 튀어 있죠. 요게 137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선이. 137.5인데 네.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서 좌가 적어졌어요. 좌회전 양이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여긴 요렇게밖에 안 네. 나와 있죠. 왼쪽으로 조금 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물결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왜냐면 네. 보세요. 이건 135도고 요거는 137도잖아요. 2도밖에 차이 안 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파란 곡선만 보자면. 예. 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140도로 변침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HDG 값만으로 보자면 이 배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130도 정도로 가다가 단계적으로 135도 7도까지 천천히 돌렸고 다시 또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단계적으로 140도 가까이까지 돌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이죠. 네. 운행 잘 한 거예요. 근데 COG 값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왜 저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로 6초간 4도로 급하게 오다가 좌로 꺾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아니라 미리 좌회전을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로 가자마자 미리 좌회전을 넣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네. 제자리로. 그 감독님 말씀이 배가 좌우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COG 값 녹색을 보자면 그거는 미리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좌로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우를 미리 넣고 우로 갈 때 미리 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의도가 있었다는 걸 미리 넣는다는 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했다. 예. 네. 그 차이를 발견하신 거고. 예, 전문가 분한테 참고로 이 부분을 여쭸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할 수 없다. 왜 이랬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조타수나 항해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답변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래 그토록 배를 타셨던 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적으로. 혹시 선장님 밑에 항해사가 이렇게 운항을 했다면 이 COG처럼 이렇게 예, 운항을 했다면. 똑바로 가다가 좌로 5.5도 가다가 우로 7도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각도로 갔다면 혼내시겠어요? 했더니 당연히 혼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COG 값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의심했는데 파란색을 녹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녹색이 틀렸는지 파란색이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또 감독님이 했어요. 자, 이거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배를 꺾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꺾은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HDG 값만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HDG가 맞나 COG가 맞나를 확인해 보려면 어느 거 하나를 뭔가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HDG 값과 비교해 볼 만한 게 나타난 거야. 오른쪽에 헤딩값 데이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140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죠. 아까 130에서 두 번에 걸쳐 140까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140 이후로 이제 사고 구간이에요. 여기가 150, 155, 161 쭉 가다가 193, 막 213 갑자기 막 변해요. 254, 260, 266 이런 네. 놀라운 수치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고 구간이죠. 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랬더니 발표도 났었는데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네. 요 아니. 그래프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뭐지 이게? 그런데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값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헤딩 값으로 그린 네, 거죠. 헤딩 값으로 예, 헤딩 값으로 배가 그럼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궤적을 그리고 항적을 어디를 그렸는가.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 헤딩 값이란 뱃머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좌표 그대로 해수부 발표 그대로 그 이렇게. 위치에 배 헤딩 값을 해서 그대로 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에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주황색이 좀 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갑자기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 색깔이 같아요. 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비행 돌다가 얘가 갑자기 좌로 탁 틀어요. 네. 여기 약간 틀었죠.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갑자기 얘가 좌로 순간적으로 탁 들었다가 다시 우로 파 와요. 네. 세월호가 약간 유령선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배가 이제 표류한 거죠. 둥둥둥 이 방향으로. 예, 그렇게 발표가 됐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의 발표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그 선장님을 뵀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딩 값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씀도 드리기 전에 실제로 나는 헤딩 값, 선장님이 먼저 예, 헤딩 값뭐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이제 헤딩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난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헤딩 이상하다고 내가 주변에 얘기를 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먼저.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빙 돌다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아, 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떠내려가는 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헤딩 값이 보세요. 좌측 하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만 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쪽을 가르치고 있죠. 회전 운동을 하면 위로 솟아야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가야 되는데 비행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고 표류를 했어야지. 네. 위로 치솟아서 네, 왜 360도 돌다가 말고 이렇게 가냐고. 자, 자,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거는 조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작할 수 없는 다른 배가 있었다고요. 둘라 에이스라고. 계속 등장하는 둘라 에이스. 그 둘라 에이스가 계속 둘라 에이스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진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둘라에이스의 문현식 선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자, 예. 9시 6분에 구조 요청을 받은 둘라 에이스가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CNN을 통해서 공개됐던. 이게 처음 공개되면서 세계에서도 되게 놀라겠죠.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둘라 에이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향해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세월호가 청색이 둥둥둥둥 위로 이렇게. 머리는 좌측 하단을 보면서 둥둥둥둥 위로 떠오르면서 엉덩이가 점점 솟아오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아래쪽으로 방향은 점점 제주도 좌표상으로는 쪽으로. 이래요. 예. 좌표상으로. 정부가 자, 발표한 자료로는 이렇다는 네, 정부 거죠. 자료를 찍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헤딩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돌다가 뱃머리는 아래를 향해서 딩딩딩딩 떠다니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저기 둘라에이스가 이제 열심히 구하기 위해 SOS 요청을 받고 쫙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둘라에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80도로 둘라에이스를 밑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둘라에이스에서 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둘라에이스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타고서 보면 보세요. 병풍도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에 있죠. 네. 빙 돌아서 지금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 화면입니다. 점점 위로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면서 엉덩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네. 이게 네. 확인되시죠? 이걸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예. 네. 여기서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CNN이 촬영한 요 밑에서 선상에 서서 촬영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겠다고. 선수가 어디 뱃머리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잖아요. 헤딩 값이 어딘지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원래는 자, 다시 엉덩이가 봅시다. 보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것도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이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네. 이 뱃머리는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만 그죠? 쪽. 예. 병풍도 쪽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류하는 기간 내내 병풍도 방향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쵸? 요 구간. 그러니까 거꾸로를 바라본 적은 없다고, 이 배는. 근데 실제 둘라에서 찍은 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헤딩 값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했죠? 박수! HDG 값이 틀린 겁니다. 둘라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나갔는데 병풍도가 여기 있는데 이 배는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이 한 번도 가리킨 적이 없는 왼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왼쪽 방향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HDG 값 틀린 거. 틀렸잖아. 그럼 이렇게 틀렸다는 건 우리 같이 문해안이나 이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단편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찾아낼 수 없지만 정부는 벌써 알았어야죠. 사고를 하고 그 다음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렇죠. 혹은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막 조사할 게 많아서 둘라에이스에서 사진 나오자마자 알았어야 되는 거죠. HD 값하고 정반대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전에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 사고로 회전하는 구간. 그 구간 35초간이 누락됐다. 사라졌다.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네. 배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획 돌아가기 시작한 35초, 36초 구간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조류 영향에 따른 HDG와 그러니까 선수값과 코스 데이터, 트랙이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HDG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뱃머리가 가르치는 방향.
COG는 배 전체가 움직이는 궤적. 네.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배가 지그재그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틀어서 획 넘어졌구만.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배는 똑바로 갔어도 조류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갔더니 코스는 지그재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1, 2도씩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배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조류가 옆에서 음. 입쪽으로 흐르면 배가 진행 방향하고 90도로 물결이 만약에 흐른다면 배가 떠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다소 간의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자료도 있었는데 저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날 그 당시 4월 16일 8시 때 데이터가 있어요. 유속이 초당 몇 미터였나. 여길 보면 사고 지점에서의 당일날 조류 속도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인데요. 데이터를 써놨는데 8시를 보면 0.2ms가 나오거든요. 초당 0.2, 0.4노트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사고가 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9시 때 조금 세져서 0.87ms, 1.7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렇게 헤딩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배를 심하게 흔들 정도면 어떤 항해사님은 그 얘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 때 이 값을 볼 때 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좌로 탈을 넣고 우로 탈을 넣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 네. 바람의 영향, 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값을 보고 곧바로 탈을 일부러 그렇게 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고 네. 그 자체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1탄에서는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이나 가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탈을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그렇게 꺾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다시 또 아마추어가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졌나 네. 감탄할 정도의 자료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김지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론을 직접 받기도 하고 메일로 받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론가 그러니까 해양 관련 교수님과 또 실전에서의 실무를 하는 선장님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예. 이 표를 읽는 법을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8시 44분 때에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서 흔들리는 걸 수 있죠. 1도 예. 차이니까. 예.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네.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 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보 헤딩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그 정부 이거 둘 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예,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고 HDD 값만 손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D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무 값을. 예. 네. 보시면 그 정도면 한 유속이 4노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를 딱 보시면 0.4라든가 1.7이 4노트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그 당시 배를 탔던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가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1, 2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캐닝 그 값의 차이가 5도 이상씩 나고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알아듣기 힘든 그래프잖아요. 벌써 뭐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한번 나왔던 그래프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수부 국회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 말하는 파란색이 거죠? 지금 네.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사람들은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론가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 부분은 네. 하는 검증을 받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배를 몰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선장님이 그럼 선장님이래 내가 머릿속에 선장이라고 생각되나 봐. 감독. 예. 감독님 그러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 뭐 여러 분에서 연락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연락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사실 주로 검증 좀 해보자. 다시. 그래갖고 막 이분 만나고 저 하다 보니까 막 지방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보여달라. 검증을 좀 제대로 해보자. 혹시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와, 수고했다고? 그러시진 않고요. 사실 아마추어가 예. 이 전문가의 영역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 되거든요. 네. 넌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전형적인 아마추어 실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보완이라든가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같이 해보자. 네, 같이 해보자기보다는 이건 이게 가르침을 맞고, 주겠다? 네, 가르침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어떻게 탈을 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보강이 더 됐습니다.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 예. 자, 그럼 화씨 134도. 이건 뭡니까? 지금